관심입니다. 네,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비공개 출석을 하지 못하고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현장 상황 보시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야기인데 처음엔 윤건영 의원이 간단한 사실관계부터 묻습니다. 이 대목 짧게 보죠.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주겠다. 방첩사 도와서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이런 지시 전화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설마 저렇게 끝낼 리가? 역시 김명주 의원이 이어받아가지고 자세히 묻기 시작하는데 먼저 윤석열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그 1차장님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날 한 20시경에 대통령이 전화가 올 테니까 전화 대기하라는 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제 보좌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8시 좀 넘어서인데 저녁 8시 22분에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묻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장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몇 시에 했죠? 10시 53분에 대통령님 전화가 끝나자마자 방첩사를 지원해라 라는 부분에 지었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기억하기로는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때 방첩사령관하고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예, 방첩사령관에 11시 6분에 전화했던 것은 처음 전화가 아니고요. 10시 23분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걸 보고 바로 제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시 23분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비상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보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방첩사령관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머뭇머뭇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부위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아마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예, 1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엔 그래서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뜻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제 저는 전체 중원에서 직접 전화하라고 했던 저 대목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 이 질의를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그 대목은 증언에서 빠졌어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가로 저는 홍장원 전 차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김명주 의원이 그 다음에 조태영 원장에 보고했냐고 묻습니다. 조태영 원장은 자기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네. 부인하고 있거든요. 조태영 국정원장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들어봅시다.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련된 보고를 드렸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흑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상황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직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만약에 자리에 안 계셨다면 모르지만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받고 방첩사령관도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국정 이제 한숨을 쉬면서 저 얘기를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앞에 국정원장이 앉아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국정원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거짓말 네. 했는데 지금 현직 국정원장이 거짓말하고 있어요라고 1차장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입을 열더니 그냥 시간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또박또박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죠. 자, 여인영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여인영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네. 그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으셨나요? 예, 받아 적었습니다. 그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메모 맞습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요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14명이라는 기재도 있고 16명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그 후에 이 16명이라는 기재가 이제 삭선 표시돼서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여인형으로부터 총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판사도 체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혹시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 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그때 그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체포 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모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표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그 아래쪽에 별표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말을 기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인영은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겁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말뜻은 체포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두 개 조로 나누어서 조별로 순차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하고 조사한다는 의미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 증인은 요 체포 명단 14명에서 16명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정원에서는 영장 없이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당시는 비상계엄 상황하였고 대통령이 지시면 상당히 초법적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잠시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군 장성 출신이면 그리고 고위공직자 출신이면 적어도 저렇게 답변을 해야죠.
유일하게 제대로 된 질문과 답변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윤석열이 사과했어야 한다는 발언도 합니다. 네. 이것도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생각해도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이 말을 계엄 직후에 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김태호 안보실 차장한테 텔레그램을 보냈고 그 텔레그램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라 죄송하다고 하셔야 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네. 예, 저 꿇으셔야 한다는 좀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많은. 밑에는 또 제대로 적으셨습니다. 자, 실제 그래서 저 텔레그램도 제시를 했고요. 예, 끝나고 나서도 기자들이 물었어요. 자기는 정치인 체포하라는 게 아니라 간첩 네. 사건 지원하라는 그런 취지였다. 이런 질문을 이제 기자들이 합니다. 근데 나가면서 기자한테 잡혀서 또 입장을 밝히는 대목인데 좀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듣고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했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방첩사의 간첩 수사를 지원하라 이런 취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직접 전화하는 건 처음이고 네. 뭐 길지도 않으니까 토시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윤석열이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네. 예. 실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부드럽게 그 말입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로 들립니다. 저도 맥락도 그러하고 디테일하고 바보 머저리들 진짜. 자, 그리고 또 홍장원 윤석열 측이 우겨서 2번 부른 거 아닙니까?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홍장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걸 텐데 뭔가 한 방 있나?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홍장원 차장은 또 메모를 메모를 들고, 들고 와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따박따박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김영두 재판관이 이 대목은 좀 이상하지 않냐 하고 짚는 대목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측은 본전도 못 건졌어요. 자, 항상 그래왔지만 김영두 재판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지난번 나왔을 때 못 물어본 걸 물어본 거예요. 자, 봅시다. 증인은 지금까지 피청구인을 총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입니다. 언제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차장으로 취임했을 때 1차장과 2차장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는 저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4번 정도는 원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보고 자리에 갔던 부분이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고 전문가 그룹의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가 됐으니까 한 6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가 좀 오가는 그런 식사였나요?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대통령실에서 조태현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고요. 통화 내용 자체도 단도직입적이에요. 그냥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얘기할 사이가 되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23시 30분에 정무직 회의를 하고 나서 조태현 국정원장에게 대통령께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방첩사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국정원장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갔나요? 일체 답변이 없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셔서 사실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태영 원장이 안 놀랐다는 거죠. 네. 증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지침이나 방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걸 보면서 나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런 부분에 있어 책임을 안 지시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 라고 했더니 조태영 원장이 화를 내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때 상황을.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끝까지.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하고 방첩사를 지원한다는 내용까지는 뭐 평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러면 다소 놀라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는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저는 지금 지시를 받아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을 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싶거나 아니면 보고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뭐가 딱 막힌 느낌이 들어서 뭐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6번 만났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억력이 참 좋아요, 보면. 그걸 묻는 이유가 대통령이 잘 아냐. 왜냐하면 국정원장 있는데 왜 당신한테 직접 전화했냐. 네. 이거 물을 수 있는 대목이죠. 홍 전 차장도 윤석열에게 직접 전화한 건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2번이나 그날 통화한 기록은 있고. 자, 그래서 묻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근데 자신은 그 이유를 모르죠. 당연히. 윤석열 마음이니까. 저는 그 이유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추정하냐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장은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외교관 특유의 이도 저도 아닌 게 있어요. 정치인 체포 같은 거친 액션은 망설일 수 있는데 홍장원 차장은 이번에 투입된 707 중대장 출신이고 국정원에 들어가서 블랙을 했거든요. 특히 계엄 핵심 부대였던 체포주 운영한 방첩사 네. 사령관 선후배란 말이죠. 그 직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작전하면서 김태하고 호흡을 맞췄고 그래서 윤석열은 이런 일은 홍정원 차장이 더 적입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겠는가. 완전 오판이죠. 그날 윤석열의 판단 중에 맞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로서는 천만다행입니다. 예. 모든 결정이 다 틀려갔어요. 자, 그리고 또 메모 신빙성을 하도 공격을 하니까 메모 원본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네. 또 한참을 설명합니다. 이것도 보시죠.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수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이론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12월 3일 날 이런 메모에다가 명단을 적었습니다. 여기 아마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 2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요 2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 12월 4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야,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 복기를 시켜봤습니다. 하얀 거는 지운 건데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그 당시 보좌관이 적어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4시에 요거를 작성해서 2번째 메모 저거 빽빽하게 있는 걸 갖고 있는 이 폐기하게 되고요. 그 3번째 메모를 보고 야, 그 권순위는 2번 썼네. 아예 조국이 빠졌다. 딴지일보 김호준. 이 친구가 딴지일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있는 메모는 제가 12월 11일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14명이라고 그랬는데 1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성관이 명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조혜주하고 양정청이라는 명을 2개를 추가했고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사항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를 파고들어. 파고들 틈이 없어요. 예. 그리고 딴지일보의 비밀도 풀렸어요.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보좌관이 네. 김어준 하니까 딴지일보 생각이 나서 적어놨다. 자, 그러면서 홍장원 차장이 혼자 이제 하나만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누가 내 말을 믿었겠느냐. 이제 보좌관에게 정서시켜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 나중에 쓰려고 그렇게 기록했냐고 했더니 정보기관이 나중에 쓰려고 그걸 꼭 기록합니까? 그렇게 답변했죠. 예.
여기 대해서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이제 홍장원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발언을 한참 하거든요. 횡설수설을 해요. 횡설수설을 하는데 자, 긴 버전은 볼 필요가 없고 짧은 버전으로 저희가 핵심만 요약한 게 있어요. 한마디로 공작이고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목을 봅시다.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전화를 한 이유는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주저주저 떠들었는데 한참 떠들어요. 저것도 알아먹게 주어수를 저희가 갖다 잘 붙여놓은 건데 한마디로 공작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 말로 지금 해결이 됩니까? 윤석열이 직접 전화한 게 확인이 됐고 홍장원이 여인에게 전화해서 명단을 받은 게 확인이 됐고 그 명단과 방첩 사령부에 있는 명단이 지금 같은데 네. 저런 말로 해결이 되냐고요. 그리고 정치인 동향 파악을 왜요? 위치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요. 그때 꽃배달 시킬 겁니까? 갑자기 계엄 그 직후에 동향 파악을 왜 하냐고. 그리고 윤석열이 그날 여러 군데 격려를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나중에 격려. 이야기하겠지만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덕분에 뭐 빨리 끝난 것 같다 라면서 격려했다고 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게 네. 이제 먹이는 거라고 네. 했다는 거죠. 탓하는 걸로 느껴져서. 왜냐하면은 자기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위치 파악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했거든요. 자, 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러다가 갑자기 국정원장과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문자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것도 들어보죠.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가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는 무슨 변명을 할 줄 알았더니 그냥 휴대폰 바꿨는데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휴대폰 바꾼 이후에 연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내역이 뭔지 나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 얘기를 왜 꺼냈어 그러면. 휴대폰을 바꿨는데도 연락을 한 거네요. 어쨌든 김건희 씨는. 바꾸고 나서도 연락처를 알려준 거겠죠. 네. 저는 변명도 안 되는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를 왜 했을까? 횡설수설인데 굳이 저 대목을 얘기한 건 저는 아무래도 김건희 씨가 그 대목을 빨리 변명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변명할 게 없잖아요. 횡설수설 하다가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끝낸 게 아닌가. 대체로 다 횡설수설이에요. 도대체 저 말을 왜 하는지.